여러분 반갑습니다. RC 미친 적준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네 번째 강의고 RC로는 처음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 파고다 토익의 시험 직전 마무리 모의고사 바로 테스트 1의 파트 5, 6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기 전에 문제 먼저 풀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거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제가 푸는 방법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풀었는데 선생님은 바로바로 그냥 이제 문제 풀 수 있구나. 저 문제는 해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구나 해서 비교하시면서 이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5, 6 같은 경우에서 파트 5는요. 우리가 30문제죠. 자, 요거는 처음부터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빨리빨리 풀 수 있는 1초짜리 문제는 그냥 핵심만 딱 찍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중요 포인트라든가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파트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4개의 지문이죠.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라는 걸 이제 발췌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지문 풀이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난이도 자체는 쉽지만 선생님 저 문제를 왜 풀어줄까 하는 경우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거, 그 다음 함정에 빠질 만한 거,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그런 걸 갖다 중점적으로 발췌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저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겁니다. 매번 모의고사 회차를 보는데 물어보는 게 이게 있어요. 선생님 이게 실제 시험 난이도랑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하게 테스트별로 난이도를 갖다 여러분들요.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되는지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회차는 내가 많이 틀렸는데 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 회차는 내가 조금 많이 맞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테스트 1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저랑 함께 화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1의 파트 5는요. 일단 난이도 자체는 일단 중상으로 잡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무난합니다. 파트 5가 많이 어려워봤자 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0문제 중에서 뭐 듣보잡의 단어가 한두 문제가 나오지 뭐 5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정도와 보통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여러분들 난이도인데 내가 몰랐던 문법이라든가 어휘 문제가 좀 있다 보면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중상으로 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중상이 됐을까?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있습니다. 내가 왜 고득점으로 가기가 힘드냐라고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파트 5 문제를 갖다가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느낌으로 입으로 막 읽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 입에 착 달라붙네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들어와서 느낌이나 감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토익 시험은 정말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이게 자꾸 토익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악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보기랑 이 보기가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보기 2가지를 내면서 정말 집요하게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으로 한 학생들은 바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적의 여러분들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느낌이나 감은 안 된다. 그다음 어휘 문제는요. 그냥 어휘만 다 암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익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휘 문제는 짝꿍, 궁합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말이죠. 궁합으로 암기를 하시면 1초짜리 문제가 될 것이고 궁합으로 암기를 못한다면 또 자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아요. 나중에까지 파트 7 가서 또 이제 시간을 모자라서 찍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어떤 짝꿍, 어떤 어휘는 짝꿍으로 외워야 되는지 갖다가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테스트 1에 나왔던 품사별 개수를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엔 특이하게도 명사가 무려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동사는 5문제, 그 다음 부사나 접속사 나란히 4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보시다시피 우리 토익 시험에 나오는 품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해서 요 4가지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죠. 물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어떤 달은 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달이 있고 어떤 달은 동사가 많이 나온 달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요. 그 다음 이번엔 특이하게 말이죠. 기타적인 문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도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가정법 문제 풀 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가정법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딱 2가지만 나오거든요. 자, 이번 회차에는 어떤 가정법 시가 나왔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파트 5에 1초짜리 문제가 있는데요. 주로 101번부터 110번 때 초반에 위치합니다. 그럼 그런 거는 뭐다? 해석 없이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5 들어가기 전에 파트 5 이것만 꼭 알아두자. 저 라쌤의 필살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 같은 경우는요. 요거 아시나요? 파트 5 문제의 거의 60% 이상은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득점인 학생들은요. 해석 필요 없이 정말로 미친 듯이 101번부터 초반 때는요. 찍고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석 없이 풉니까? 예, 저랑 이제 함께 하시다 보면 저 문제는 해석 없이 푸는 1초짜리 문제구나 해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영어가 아닙니다. 토익입니다. 그렇다면 토익이 정말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문법과 어휘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건데 그 정리를 보면서 저 부분은 정말로 토익이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이제 고득점을 가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수들은요. 이것 봐라. 출제자가 나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네? 라고 해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 안에서의 정답이 만약에 A번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를 또 파생해서 자기가 낸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거죠. 오늘은 내가 풀어보니까 어휘 문제인데 다음번에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품사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휘 문제는 내일의 품사 문제, 오늘의 품사 문제는 내일의 어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쌍방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말이죠. 파트 5에서 1초짜리 문제는 내가 빨리 찍어 넘어간다. 그 다음 내가 토익이 좋아하는 문법을 갖다 다 섭렵한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좀 고려합니다. 이걸 왜 냈을까?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되셨으면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01번은요. 우리 1초짜리 문제 제가 적어놨죠. 이거는 여기부터 읽을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뭐가 되겠죠? 더 명사어가 되겠죠. 자, 잠깐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ABCD가 컨스트럭 갖고 장난치는 이런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고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을 가치가 없다. 미주신 거 앞뒤만 보시면서 가야 되겠죠. 더 명사어부. 그래서 몇 번 되겠다? 정답 B번 찍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역시나 1초짜리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1번부터 거의 10번 내지 15번까지는 거의 1초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찍고. 여기 같은 경우도요. ABCD가 바로 전체자 문제. exit. 나가죠. 어디? 문을 통해서 나간단다. 문을 통해서 나간다. 통해서 through라는 표현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via가 들어가니까 몇 번? 정답 바로 A번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요. 이 전체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는 말이죠. 2번의 정답은 문제를 볼 때 1A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만 다음번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꼼꼼히 하실 때는 요거까지도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 번째 우리 필살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exit 다음에 through, via가 들어가는 A번 하지만 저 같으면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when이라는 아이가 나왔죠. when. 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if라든가, 그 다음 when이라든가, 또 어떤 거 있습니까? in order to 같은 거 있죠. 그 다음 before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혼자 잘 안 쓰이고요. 토익 시험에서 잘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무슨 문이 나온지 압니까? 바로 명령문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when 보자마자 누군가는 뭘 본다? please라는 명령을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에 정답을 A번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 다음에 품사 문제, 오늘의 어휘 문제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문장에서 when이 나왔죠. 다음번에 please 해놓고 명령문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저랑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 문장을 다시 볼 때는 요거까지도 점검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한 문제 풀려다가 세 문제까지 푸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되나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좀 중요하다고 표현해놨습니다. 자, 답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 좀 하자는 없을 건데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액세스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품사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 없다. 바로 자리를 봅니다. 자, 일단 여기 어디에서요? to에서 어디까지? garage까지 묶어주니까 will be limited란 동사가 나오죠. 그럼 미준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겠습니까? 주어 자리, 바로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는 여기서 몇 번 했다고요? 네, C번에 있죠. 또 몇 번 했습니까? D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느끼는 게 access 할까? access 할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acces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요. 정보에 접근하다라고 할 때 access to the information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정보에 접근하다라고 해서 access to the information?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때 access to the information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지? access to the information 안 된다더니 또 access to the information 된다? 무슨 얘기냐? 아까 첫 번째는 제가 정보에 접근하다라고 할 때 안 된다 그랬고요. 정보에 대한 접근
아직은이라고 할 땐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여기서 말합니다. XS 다음에 to를 못 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XS가 무슨 동사? 타 동사가 될 때는 to를 못 씁니다. 하지만 XS가 명사일 때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요? to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떡할까요? XS는 무슨 명사인 줄 압니까? 그죠?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올까요? 그러면 XS겠습니까? XS이겠습니까? 그죠? XSis 안 되죠. 왜? 불가산인데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번일까 D번일까 잘 몰랐던 학생들은 바로 명사, 가산 불가산 명사를 모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풀면은 좋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제가 한번 문제를 또 내볼게요. 여기는 보기는 없지만 저 같으면 accessing도 한번 내볼게요. accessing이라고 해서 보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ccess 하겠습니까? accesses 하겠습니까? accessing 하겠습니까? 요 두 가지는 비교하셨었죠.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accessing은 될까 안 될까? 자, 동명사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답이 되지 아니하겠죠. 만약에 accessing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고치면 되죠? 그렇죠. 아까 XS가 무슨 동사? 타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을 때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ccessing이 답이 되려면 accessing the parking garage라고 해서 to가 없다면 accessing이 들어갈 수 있지만 to가 있는 관계로 뭐다? 명사, 바로 불가산 명사 C번밖에 답이 안 되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그 점 때문에 제가 중요하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access는 뭐다? 타동사. to 못 씁니다. to를 쓰는 경우는 뭐다? 명사. 무슨 명사? 불가산 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됐으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니까 A, B, C, D가 뭐 여러 가지 접속사, 뭐 전치사 섞여 있습니다. 일단 뒤를 보니까 it, is라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석해 보시니까요. 여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따라 선택하는 거 있죠? 요게 굉장히 뭐가 됐습니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Concert designer, 디자이너랑 얘기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는 의미가 들어야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주어 동사 앞에 들어간 접속사 하면서 해석해보니까 그래서 정답 바로 C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5번 1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A, B, C, D가 쭉 나오는데 will be가 나오죠. 토익 고수들은요 벌써 will be라는 미래 보면서 느낌이 나옵니다. 부사 중에서 여러분들 미래랑 잘 쓴 거 뭐 있습니까? 그죠? 순이 있겠죠. 곧 할 거다라고 해서 순.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 B번. 그래서 1초짜리로 했습니다. 자, always 같은 거 있죠. always라든가 또 잘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usually 같은 거 있습니다. usually. 그 다음 요즘에 잘 나오는 거 general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무슨 시랑 잘 쓴다고요? 네, 현재 시제랑 잘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 시험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패턴의 정답이 따로 있습니다. 부사하면서 미래다? 예, 순. 만약에 현재다? 그럼 이런 부사를 갖다가 찍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정답 바로 B번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6번 갑니다. 역시나 1초짜리 문제 and가 딱 나오죠? 그럼 무슨 and라고요? 그죠? between A and B.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는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요.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사실 1초보다는 좀 더 걸릴 거야. 한 3초 문제 정도일까?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매달 나오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surface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문장의 주어가 뭐가 됐습니까? sales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줍니다. 그렇다면 미추는 자리가 뭐다? 동사 자리가 되겠죠. 자,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는 A번, C번 탈락됩니다. 그렇다면 B번 아니면 D번인데 B와 D의 차이가 뭐죠? 나 surface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라 바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걸 물어보는 경우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Marketing Department's Projection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즉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urface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정답 바로 뭐가 된다? 능동태 동사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초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걸리는 3초 정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7번의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문장의 동사 물어보는 거 매달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8번인데요. 중요 표시를 해놨었죠. 요거는 그냥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득점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니까요. 자, 일단 여기에 출제자의 의도를 갖다가 먼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이 자리는 여러분들 무슨 자리입니까? A, B, C, D가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동사 어휘다? 그럼 당연히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어휘를 무조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1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동사 어휘가 나왔다? 자, 동사, 다, 동사.
자,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듣다가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수업을 잘하다가 왜 이제 다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게 굉장히 많죠. 문법 같은 경우. 그래서 학생들이요. 외우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문법을 갖다가 음의 높이를 낮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요게 맨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유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동사, 타동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부감 있게 듣지 말고요. 아, 저 문제는 동사, 타동사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동사, 타동사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진 동사를 바로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가집니다. 갖고 싶어? 그렇다면 동반해야 될 게 있죠. 뭐라고요? 전치사를 동반하면서 목적어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A, B, C, D가 동사어이니까 동사, 타동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바로 생각내야 되고요. 뭘 봅니까? 뒤를 보니까 his own restaurant business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뭐다?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까지 해보셨다면 나름대로 레스토랑이니까 뭐 밥 먹는다 이거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 레스토랑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정답을 많이 하는 게 A번 아니면 C번으로 많이 압축을 합니다. 자, 올해는 말이죠. 미스리라는 사람이 뭐 할 거라고요?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 찾고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자기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 투자할까요? 파이낸스, 자금을 댈까요? 이런 얘기죠.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몇 번이 되겠다? 네, 요거죠. 파이낸스랑 인베스트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것 같지만 정답은 바로 파이낸스 A번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동사, 타동사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인베스트가 아니라 인베스트, 인이란 이 아이는 자동사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인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B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요. emerge, 부각되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죠. 이 경우도 바로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사를 좀 암기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번, 바로 C번 중에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동사 어휘가 나오면 동사,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자, 됐으면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짜리 문제가 되겠네요. A, B, C, D가 또 품사 문제입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밑줄쳐놨네요. 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품사는 그죠, 완전한 문장 끝에 들어가는 부사가 되겠고 어머나 여기 보니까 have been이라는 현재 완료가 나오죠. 여러분들 현재 완료랑 또 잘 쓰는 부사가 뭐 있는 줄 압니까? lately.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recently 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recently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recently라는 이 최근에라는 아이는 무슨 시랑 잘 쓴다? 과거 시제요. 뭐라고요? 현재 완료랑 잘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문장 끝이네. 완전한 문장 끝에 부사, 현재 완료랑 잘 쓰는 거 lately, recently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집요하게 물어본 문제는 토익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잘 쓰는 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10번 같은 경우도 1초짜리 문제죠. 뭐요? 앞에도 in, 뒤에도 of,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궁합이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할 때 말이죠. 토익 시험의 어휘는 궁합입니다. 즉 수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어울림입니다. 요걸 갖다가 외우신다면 그냥 1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죠. in, 삐리리, of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뭐뭐를 인정한다. 뭐뭐를 인정한다 해서 in recognition of 이런 얘기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요?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요. 토익 고수들은 좀 눈치가 좀 빠릅니다. 이것 봐라. 이럴 때 문장에는 이게 답이네 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recognize나 recognition이란 건 인정하는 거죠. 보통 인정은 언제 합니까? 너가 잘했으니까. 너가 잘해서 인정해서 뭘 주겠습니까? 뭘 주겠죠. 상을 주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요. 여기 recognize나 recognition 나오는 그 문장을 보시면요. 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 후보가 나온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오늘의 여러분들 이 문장은 정답이 C번이지만 다음번에는 award라든가 다음번에는 nominate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울림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10번의 문제의 정답은 in recognition of 뭐뭐를 인정하여 C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여러분들 부사로 쭉쭉쭉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부사 어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해석도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에서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111번에서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어떤 단어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인지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 first and ing이 started as small, 작은 걸로 시작했습니다. but 나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역접이 나오죠.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뭐 좋아졌다 아니면 커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transition이라고 해서 바꿔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multinational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죠. 작은 거였지만 바로 빨리 이런 개념이 되겠죠. 변모했다라고 해서 나는 rapidly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저 같으면 small 문제 냅니다. 저 같으면 multinational 문제 냅니다. 저 같으면 번 문제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11번의 정답은 빠르게 여러분들 변화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떤 문제죠? A, B, C, D가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머리 기억나는 게 있나요? 머리 기억나는 거? 자, 타동사, 자동사를 물어보는 문제 기억납니까? 자, 동사, 타, 동사. 그럼 여기를 보니까 뭘 봐요? 뒤를 봐요. based 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목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동사다? 자, 동사가 되겠죠. 혹시 의미는 알고 계세요? 의미는 verify는 뭐뭐를 확인하고 뭐뭐를 입증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include 포함하다? 뭘 포함해? 라고 해서 얘도 타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추정한다면 뭘 추정하겠습니까? 얘도 목적가 나와야 되겠죠. 목적 안 나와 있다? 자동사를 찾는 거니까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안 되면 또 뭐 해설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홍보하는 룸 레이트라고 해서 방 가격은 말이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뭐의 근거에서 말이죠. 정답 바로 뭐 된다? D for C번 되겠습니다. 동사어휘 문제. 자, 동사, 타, 동사.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다.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1조짜리 문제네요. 1조 풀어볼까요? 네. 동사 앞에 들어간 주어니까 주격 몇 번 되겠습니까? 그냥 C번 찍고 넘어가는 1조짜리 문제. 대명사 문제는 주로 소유격이 참 잘 나오긴 하지만 주격도 나옵니다.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죠. C번이요. 자, 14번도 1조짜리 문제네요. number라는 명사 앞에 뭐가 된다? 형용사니까 sufficient.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은 이제 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복습하실 때는 말이죠. 넘버라는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 어휘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품사 문제지만 어휘 문제까지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114번의 정답 B번 되겠네요. 자, 1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1초보다 좀 약간 걸리겠지만 3초짜리 문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A, B, C, D가 또 퀵 갖고 장난치는 문제, 품사 문제 해석할 필요 없다. 혹시 여기 앞에까지 완전한지 한번 보세요. 완전한지 보세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had to redirect 혹은 redirect 해서 many shipment. 많은 선적이나 많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배송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이제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완전한 문장 뒷자리 뭐가 된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빨리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죠. 빨리 다른 데로. 그럼 여기 자리, 부사 자리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다음번에 어떤 문제 낸다? 어휘 문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부사 어휘는 뭘 수식한다고요? 아까 금방 제가 해설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고 했었죠. 빨리 다른 데로.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부사는요. 바로 여기서 가까운 동사 redirect라나 뭐 된다? 동사를 꾸민다는 얘기죠. 정답으로 해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오늘의 품사, 내일의 어휘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답 C번 되겠네요. 16번 들어갑니다. 1초짜리 문제. 뭐가 딱 보입니까? 나도니? 나오니까 그냥 벌써 그냥 찍고 넘어가는 문제. 거저주는 문제다. C번 되겠죠. 17번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중요하다고 해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의 품사를 혹시나 잘 모르실까 봐.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가 안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몇 번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perfect 이란 단어가 나오죠. 요 perfect은 품사 뭘로 알고 계시죠? You are so perfect 해서 perfect은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perfect이 형용사로 쓰였을까요? 아니죠. 왜요? 여기 there라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유격 앞에 형용사 씁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큰 책이라고 했을 때 my big book일까요? big my book일까요? my big book이죠. 뭐냐? big my book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perfect이 형용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뭘로 쓰였겠습니까? 여기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치사 of로 끝난다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지? 갑자기 perfect이 올 수가 없거든요. so that은요 혼자 쓰이지 않고 can 뭐가 됐습니까? could랑 잘 쓰는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가 되어 있죠.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혼자 쓰이지 않고요 can과 could랑 잘 씁니다. 역시나 여기도 can과 could 안 보이네요. 정답은 바로 뭐가 되겠죠? 바로 이런 기술을 갖다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인호들 투부정사. 바로 이때 투부정사 to 다음에 동사정 들어간 바로 perfect이 되겠습니다.
perfect이 나는 형용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사도 있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인호들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noticeably는요. 부사가 들어가기 애매합니다. 만약 이걸 형용사를 본다면 형용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왜? 대열 때문에. 그러니까 noticeably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되겠다? 나머지가 안 되네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즘의 시험이 영악한 게 예전엔 딱 보자마자 요거 바로 찍을 수 있었는데 perfect, 자 가만 보자. 자 perfect이 뭘로 쓰였을까라고 해서 고민까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가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C번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1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보니까 여기는 뭐다?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형용사도요. 거의 잘 나오는 게 문법적인 문제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바로 보호자를 쓰는 거지만 나머지는 죄다 수거적인 표현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비동사 나왔네요. to가 나왔네요.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뜻 한번 점검해보고 갈까요? completed는 여러분들 뭔가 완성되다, 완료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relevant, 여러분들 툭 따오죠. be relevant to 라고 해서 뭐뭐와 관련되다. perceptible는요. 뭔가 감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to랑 잘 쓰는 거 be acceptable to도 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to랑 잘 쓰는 아이는 바로 B번. 아니면 D번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해석해 보니까 conduct last month, 지난달에 우리가 시행했던 뭐가 됐습니까? survey, 요거죠.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달에 했는데 거기서 뭘 제공한다고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 데이터가 새로 나온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 데이터라고 해서 바로 관련되다.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B, BDD 2가 나왔을 때 B번과 D번으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해 보니까 B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D번 같은 경우는요. be acceptable to 다음에 보통 사람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new product line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D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부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여러분들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는 바로 be relevant to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9번인데요.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area라는 명사 앞에 들어간 바로 형용사 분사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형용사나 분사를 찾아보니까 surrounding, 뭐가 된다고요? surrounded라고 해서 A번과 D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번과 D번을 어떻게 구분할까? 사실 surrounding area, surrounded area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요. surrounding area는 주변 지역이 되겠죠. 주변 지역. 그 다음에 surrounded area는요. 둘러싸여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해석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주변 지역일까요? 아니면 둘러싸여진 지역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According to the Transportation Authority, 여기 교통당국에 따르면 말이죠. Extended subway line, 연장된 바로 지하철 노선이죠. 요게 should reduce traffic congestion, 교통체증을 갖다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요? 둘러싸여진 지역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이런 얘기죠. 주변 지역이니까 다른 말로 그죠? surrounding area,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에서 surrounding이 2번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surrounded는 안 나왔었고요. surrounding area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토익이 정말로 좋아한다? 그럼 자주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정답 A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2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가 보니까 무슨 문제죠? 네, 바로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사 어휘 문제죠. 그럼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해석해야 됩니다. 자, corporate guideline. 여기 회사에서 말이죠. guideline이 stated. 언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supplies. 물품 같은 거 있죠. machinery. 기계 같은 거 있죠. 다른 회사 삐리는요. are not for personal use.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회사 물건, 회사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 자산 뭐가 됐습니까? property.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어요?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죠. supply, machinery, other company, property. 정답 A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12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은요. 여기 보니까 is hiring 이라는 동사 앞에 들어간 바로 주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A, B, C, D 딱 나온 순간 좀 약간 뭔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생각하죠? 근데 차근차근 보시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뭐가 못 들어가냐? 주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B번과 D번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not many 자, many가 형용사니까요. 뒤에 명사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any other 명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B번과 D번은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is hiring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B번과 D번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A번과 C번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A번은 부정의미고 C번은 긍정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긍정이 필요한지 부정이 필요한지 보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맘때쯤이죠. This time of year. 이맘때쯤에 고용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삐리리. 그래서 recent graduate, 최근에 졸업한 사람들은요, are advised to apply for job in January. 1월 달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있다 없다? 없어요. 고용을 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다? 내년을 기억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없다라는 개념이 뭐란다? no one. 들어가 몇 번이요?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1번으로 A번하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특별하게 또 문제를 바꿔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no one요. 뭐라고요? few. 이렇게 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no one과 few가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답을 체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말로 둘 다는요. no one과 few는 다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한다? no one, no one, is가 되겠습니다. few, few, 아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기에서 no one과 few가 나왔다 그러면 재빨리 뒤를 봅니다. 뒤를 보면서 단수가 나왔다. 그럼 no one 찍어버릴 거고요. 복수가 나왔다. 바로 few를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no one과 few를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2번 갑니다. 1초짜리 문제네요. 1초짜리 문제가 뜨면 저도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빨리 1초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1초 안에 풀어봅니다. 뭐라고요? 그죠? strong이라는 형용사 뒷자리에 뭐 된다?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단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정답 바로 뭐 된다? possibility. 정답 바로 B번이 아니라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바로 품사 문제는 찍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밑주신 거 다음에 쭉쭉쭉 나와 있는데 말이죠. A, B, C, D가 접속사가 좀 우세한 문제입니다.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듣거나 제 온라인 수업을 이미 다른 강좌에서 들으셨다면 나도 모르게 123번 보자마자 사자성어가 기억나야 되는데요. 네 단어가 딱 기억나야 되는데. 자, 일단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설명드리고 네 단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government 주어, restricted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city centers parking situation, 그 다음에 has improved 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restricted라는 과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has improved가 뭐가 나왔습니까? 현재가 나왔다는 얘기죠. 현재 완료. 그런데 여러분들 토익에서요. 정말로 좋아라는 문법에서 말이죠. 과거랑 현재 완료를 아우르는 그런 접속사가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혹시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로 그거는 since가 되겠죠. since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현재 완료.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과거가 나오죠. 또 since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뭐가 나온다? 과거가 나오면서 바로 현재 완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23번 같은 문제를 뭐라 그런다? 현화생과 생과 연한. 다시 뭐라고요? 현화생과 생과 연한. 선생님 뭐예요? 차근차근합니다. 현재, 완료, since, 과거, since, 과거, 현재 완료. 그래서 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은 이 네 단어가 떠올립니다. 현화생과 생과 연한 그 문제잖아 이런 얘기죠. 어떤 문제라고요? sin과 현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과거랑 현재 완료를 아우르는 뭐가 된다고요? since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since는 뜻이 뭐라고요? 뭐뭐 이래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C번 되겠네요. 안 되면 뭐 시간 많으면 해석해봐야죠. 정부에서 여러분들 규제한 이래로 뭐가 됐어요? City Center Parking Situation. 주차 문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sin과 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C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외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현화생과 현한. 정답 C번입니다. 자, 다음은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1초나 3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쉽지만 매달 나오거든요. 매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은 또 5단어가 떠올려야 되는데요. 5단어. 그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우리 파트 5 문제 풀 때 가장 뭐가 됐습니까? 진리가 뭘 봐?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봤는데 여러분들 조인사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부사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수동태를 찍어버리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보시면 because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겠죠. 자,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 몇 번 되겠습니까? 자, B번 탈락돼 있고요. 스노이 웨더가 단수니까 뭐 탈락되는 거 없고요. 어머나 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뭘 봐? 뒤를 봐.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동태가 된다. B, PP가 들어가는 거 정답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뭐 was expected다, will be expected다 그러면 시제 문제니까 좀 그 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어구를 봐야 되지만 수동태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라고요? 매달 출제됩니다. 심하면요. 여러분들 4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화면 보면 4문제 그냥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뭘 봐? 뒤를 봐. 아무것도 없어.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가 바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휘 문제도요, 우리가 힌트 단어가 있습니다. 힌트를 준 단어가 있다고요. 그 단어가 혹시 뭘로 잡으셨습니까? 자, 보니까 이 architects names, 이름이죠.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요거죠. 그렇죠. 여기 뒤에 있습니다. disclose라는 단어가 나오죠. close라는 건 여러분들 닫혀있는데 disclose 뭐 된다? 닫혀있는 걸 안 하는 거니까 까발리거나 폭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뭐한 이유에만 여러분들 폭로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냥 아무 때나 알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뜻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번은 여러분들 secret, 비밀을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고친 다음에 confidential 이런 단어도 참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unique이라는 건 우리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이해하죠. 그 다음 public은 공개된, 그 다음에 careful은 주의 깊은 겁니다. 그럼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밀로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에만 폭로한다는 얘기니까 secret 아니면 confidential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참 탐나네요. 그래서 disclose라는 단어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A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2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A, B, C, D가 전치사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같은 전치사니까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Miss Park이라는 사람이 원합니다. All meeting minutes가 되겠죠. 자, 이때 minute, S간을 붙여서 들어가는 minutes는요. 1분, 2분, 3분의 minutes이 아니라 회의록을 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스 파크라는 사람이 바로 want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자, 미스 파크라는 사람은 모든 회의록을 갖다 어떻게 하고요? 타입이 다 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요? 팀 리더한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trivial, 사소한 거죠. 그런 회의록 기록들이 말이야,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사소함에도 상관없이,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A, B 중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게 몇 번 되겠습니까? 그죠? 정답 바로 C번 됩니다. 그게 사소하든 안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뭐 되죠?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 문제에서 저 같으면 또 문제를 한번 파생해서 내볼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요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옵니다. 그럼 물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문제에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how란 I 있죠. how란 I. how란 I는 DNA 자체가 바로 부사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how라는 I 뒤에는요. 형용사라든가 부사 같은 게 옵니다. 되나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최근에 출제된 게 여기 how 다음에 형용사 적을 거니 아니면 부사 적을 거니 해서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regardless of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지만 형용사 적을 거니 부사 적을 거니.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trivial, 사소한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형용사가 나올까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빨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뒤에 나온 동사를 찔러보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온 동사가 말이죠. 비동사 계열이 있어요. 뭐 비동사, become 동사, remain 동사 이런 동사가 나온다면 바로 형용사가 나올 거고요. 만약 이 동사가 일반적인 동사라면 뭘 쓴다? 부사를 쓴다는 얘기죠. 다시 합니다. 우리 how라는 거 뒤에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찾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동사를 찔러본다. 비동사 계열이면 형용사, 일반 동사면 부사가 되는데 similar한 동사는 바로 이 형식 동사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trivial, 형용사까지 나왔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참 좋겠네요. 126번의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127번 들어갑니다. 고난도죠. 아까 금방 했던 문제입니다. 금방 했던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162번을 보셨다면요. 요건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A, B, C 보니까 뭐 부사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한번 보죠. 자, quickly라는 일단 부사가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construction crew may work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뒤를 보니까 it will not be possible 해서 일단 동사가 나왔죠. 주어 동사 나왔으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답 나와버렸네요. A, B, C, D 중에서 접속사 역할 하면서 말이죠. quickly라는 부사를 가지는 또 역할을 하는 아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however,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no matter how 같은 걸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혹시 아까 126번이 how 있었습니까? how? 이 아이의 DNA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주어 동사 앞에 대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는요. who, which, where, why, whatever, whoever, although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인데 하필이면 또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부사까지 역할하는 거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없네요. However,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같은 뜻은 no matter how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 no matter how 다음에 들어가는 게 quick. 또 들어갈 수 있고 quickly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quick이 나왔습니까? quickly가 나왔습니까? 네, quickly가 나왔다는 얘기죠. 왜요? 자, 보니까 여기 나온 동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work라고 해서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오늘 시험의 정답은 however지만 다음에는 however, 다음에 quick을 적을 거니 quickly 적을 거니 이렇게 쌍방이 같이 출제가 되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고난이도지만 나름대로 however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번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8번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말이죠. 지금 고난도 나오죠. 다 어떤 문제입니까? 120번 대나 125번 대 이상의 문제가 고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101번부터 110번 아니면 115번까지는요. 1초짜리 문제로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빨리빨리 땡겨줘야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거든요. 왜? 내가 모르는 문법이라든가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기 때문이죠. 되나요? 자, 여기도요. 128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뭔가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자, 보니까 여러분들 mit 있죠. mit라는 거에 여러분들 부정어는 뭡니까? not mit입니까? not mit? 아니죠. 우리 mit의 부정어는 do not mit, did not mit, can not mit처럼 뭐가 됐습니까?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동사가 없는데 갑자기 not mit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contact이라고 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명령문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A, B, C, D 보기를 보면요. would, should, could, had 이런 거는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해봐야 될 문법이 있거든요. 그럼 바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128번의 취지는 가정법 알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공교롭게 또 영어에서는 가정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토익에 나오는 가정법은 딱 2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중에서 오늘 딱 1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외워버리자. 바로 그게 뭐냐?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면 미래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가정법 미래 가보죠. 가정법 미래 특징은 if, 주어, should가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특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주절은 2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던가 아니면 무슨 문이 나온다고요? 명령문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명령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가정법 미래를 갖다가 제가 도치를 시켜볼게요. 도치란 얘기는 뭐냐? if를 생략합니다. if를 생각하면요.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집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그죠. should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28번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은 뭐 때문이다? 내가 가정법 미래를 모른다 이런 얘기죠. 가정법 미래 도치급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 If the hotel accommodation should not mit가 들어가는 요 문장인데요. if가 생략되면서 should, hotel accommodations, not mit가 들어가는 바로 가정법 미래 도치가 되기 때문에 얘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거 딱 보입니까? 네, 저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 학생에 위해서 제가 좀 약간 팁을 드린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A, B, C, D 보기에 would, should, could, had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문법이 있어요. 토익이 좋아하는 문법.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서 여러분들 딱 2가지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면 가정법 미래인데 말이죠. 일단 명령문과 잘 쓰는 건 바로 가정법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미래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should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128번에서 몇 번 되겠다? 바로 B번 되겠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중상으로 올려봤습니다. 왜? 분명히 가정법의 틀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체감 난이도 올라갔을 거다. 정답 B번 되겠네요. 자, 129번 갑니다. 요것도 학생들이 뭘 보냐에 따라서 문장 구조를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로 해봤습니다. 자, may라는 조동사 뒷자리 바로 동사원형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바로 with를 보거든요. 조심합니다. 여기 갑자기 you may가 왜 나왔습니까? 주어는요. employee manual, 동사는 contains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나오는데 갑자기 you may가 왜 나왔을까? 자, 미안하지만 you may에서 여기까지는요. 묶어줍니다. 삽입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원 매뉴얼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말이죠. 솔루션, 해결책이 포함됐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문제, 어떤 문제요? 고객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고객과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라고요? 너가 삐리할 문제라고 해서 이때는 뭘 봐야 되냐? with를 볼 게 아니라 problem가 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A, B, C, D 중에서 어휘는 또 중요한 게 궁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많은 어휘 중에서 problem, 문제랑 잘 쓰는 바로 동사는 뭐가 될까요? 문제를 갖다 해결하거나 문제를 갖다가 다루거나 뭐 문제를 갖다 물어보거나 등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정리를 해드리면 요겁니다. 일단 뜻 자체를 보면 comprise는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encounter는 맞닥뜨리는 거. 그 다음에 qualify는 일단 qualify for랑 잘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reside는 살다 거주하다가 됐습니다. 근데 고객과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 네가 그죠 맞닥뜨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다고요? 바로 B번 되겠죠. 그런데 이 encounter는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궁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문제, problem, issue, risk, challenge. 최근에는요, risk가 출제됐습니다. 이런 아이랑 잘 쓰는 동사가 뭐라고요? 문제에 직면하다, 문제에 맞닥뜨리다라고 해서 face라든가 encounter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you may에서 여기까지 묶을 수 있냐? 그러니까 1차적인 염두 문제가 되어 있고요. problem과 잘 쓰는 face, encounter, 알아?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정답으로 해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파트 5의 마지막 13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고난도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D가 명사, 어휘가 되겠죠. 자, 일단 명사, 어휘 체크 좀 해볼까요? concentration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집중. 아니면 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집. 그 다음 recruitment는 여러분들 모집, convention은 집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이제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는 어떻다고요? has the largest. 일단 large랑 잘 쓰는 명사를 보시면 돼요. large. 예, 바로 자동차 공장이 아주 거기에 뭡니까? 크게 어떻게 됐습니까? 밀집됐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바로 A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다음번에 large라는 걸 갖다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concentration과 large가 또 궁합이 또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파트 5 보셨고요. 파트 5는 넘어갈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 풀면서 또 다른 문제에 파생되는 거 말씀드렸었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트 6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 6는요, 난이도가 그냥 중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테스트 2나 테스트 3를 보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중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만의 난이도 차이는 있겠죠. 제가 말하는 난이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솔직히 저 말씀드리면 강사들은요, 그냥 난이도가 늘 중합니다. 왜? 늘 쉽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매달마다 시험 보면서 정말로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즘에 문제는 좀 쉽게 나온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예요? 선생님 맨날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매달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쉽다, 누구는 어렵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파트 6는요. 이제 중인데 어휘 문제를 갖다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중3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늘 어휘가 문제예요. 자기가 어휘가 많이 모자라면 체감 난이도가 반드시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 6에서 말이죠. 연결어가 참 잘 나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하는 뭐 therefore, however 이런 거 있죠. 요게 다른 회차보다도 비교적 적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뭐다 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보세요. 어휘 문제가 무려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뭐 문장삽의와 늘 4문제 출제된 거 맞고요. 이제 문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라든가 연결어가 이렇게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6 문제 풀 때 반드시 이것만을 좀 기억을 해두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바로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장 삽입 문제를 못하는 학생들 특징을 보면요. 주로 독해도 잘 못합니다. 왜냐? 이게 논리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저 성적 잘 나왔습니다. 아,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죠. 성적은 잘 나왔지만 그냥 갑자기 배고프네 이런 거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라면 성적 잘 나왔어요. L씨는 몇 점 나왔고요. R씨는 몇 점 나왔어요. 원래 L씨는 몇 점인데 몇 점 올랐어요. R씨는 몇 점인데 몇 점 올랐어요. 보통 시험에 잘 나왔다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하겠죠. 이런 논리 전개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장 삽입하는 거 보면 시험 잘 나왔어요. 아, 배고프다. 이런 문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문장 삽입 문제를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된다? 전체적인 논리 전개를 갖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그냥 앞문장이나 뒷문장에서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를 갖다 빨리 여러분들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문장의 정답을 알려준 단어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트 6의 어휘 문제는요. 지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7도 그렇고 파트 5도 그렇고 다 뭐다? 그냥 거저줍니다. 야, 이거 바로 준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왜 못 알아차릴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paraphrasing.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단어를 자꾸 반복해서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change라는 단어가 있죠. 변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change 안 합니다. 한 번은 change, 한 번은 update, 한 번은 renov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쓰는데 나만 눈치를 못 챌 뿐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동의어나 paraphrasing 단어를 갖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바로 뭡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된다? 패러프레이즈 한다. 그걸 갖다 눈치를 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여러분들 단골 정답이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 그냥 답을 찍던가 아니면 이거 나온 게 키워드라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연결어구 있죠. however, 뭐 therefore 이런 것들. 그 다음 문장 삽입. 요게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요. 이 문제, 다음 문에 문제 풀 때 말이에요. 요걸 갖다 여러분들요. 같이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2016년 5월달 신토익 바뀌고 나서 이게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this라든가 also 또 뭐 있습니까? however 또 뭐 있습니까? in addition 그 다음 in fact therefor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토익 시험에 뭐 된다?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this, also, however, in addition, in fact, therefor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풀 문제 아니면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요. 문장 삽입에 여러분들 답이 되는 근거라든가 답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답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 오프라인 학생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문장 삽입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찍어준 단어 있죠. 그냥 this, this 찍었어요. 근데 웬걸요? 그달에 this, this가 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토익에서 좋아라는 단골 정답이 있습니다. 파트 6에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눈여겨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문제 두 세트, 두 지문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135에서 13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궁금한 학생이 있어요. 나는 131에서 133은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왜 그건 안 다뤄줍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있으면 Q&A를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발췌한 문제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틀릴 만한 문제, 그 다음에 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런 거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자, 일단 135에서 138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파트 6 문제를 푸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다 읽어봐야 될 문제인지를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거는 다 읽어보는 문제 아니다. 이 문제는 다 읽어봐야겠다.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선다는 얘기죠. 여기다 한번 볼까요? 135번은 여러분들 A, B, C, D가 어휘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좀 읽어봐야 되겠죠. 136번은 연결어구니까 또 앞문장과 뒷문장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1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이니까 또 읽어봐야 되겠죠. 138번만 문법 문제니까 빨리 풀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한 지문의 네 문제가 중에서 세 문제가 말이죠. 어휘 문제라든가 문장 삽입 연결어구, 즉 해석을 해야 되는 문장이라면 판단을 써야 되겠죠. 아하, 요거는 앞뒤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읽으면서 답을 체크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어떤 지문은요. 거의 두 문제 이상이 문법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빨리 찍고 문장 삽입은 앞뒤만 보시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겠구나. 진단이 났으니까 읽어보자. 자, 보니까 I was in the BDD. 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during. 뭐 하는 동안에요? 토크하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토크하는 동안에 뭘로 있었습니까? 뭘로? 레스토랑에 있었습니까? audience, vehicle, 컨트롤 어디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자. 여기 Worldwide Entrepreneur Convention in Paris. 파리에서요. 2월 달에 말이죠. 컨벤션이 있었는데 컨벤션에서 토크이죠. 토크하는 동안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formation you share. 여기서 네가 공유했다고 그러네요. 어디요? presentation이죠. 자, 바로 지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네가 공유했다. 너의 presentation, 너의 토크에서요. 그럼 저는 뭘로 있었겠습니까? 너가 공유했으니까 나는 그죠. 거기에 청중으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audience가 들어가면 몇 번 되겠습니까? B번 되겠죠. 읽으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서 presentation은 말이죠. 공유했잖아. The value of communication.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굉장히 absolutely amazing.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연결어가 나오면서 it motivated. 그러면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나한테 동기부여를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평가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문장 정말 좋았어.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이러이런 점에서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좋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자, 그러면 136번에서 여러분들요. 이 중에서 몇 번 하셨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 특히 이런 게 좋았다는 얘기죠. 실은 이게 좋았다는 얘기죠. 정답 바로 몇 번 되겠다? C번. in fact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었었죠. 파트 6에서 문장 삽입이라든가 또 잘 나오는 여러분들 정답이 뭐라고요? this, also, however, in addition. 그죠. in fact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7번 가보죠. 자, 그래서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요게 말이지 도움이 됐다. 뭐래서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 지금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in fact 다음에 좋다를 갖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제안합니까? Would you be open to giving your presentation? 혹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 어디요? At the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po in Athens in August가 되어 있죠. 8월 달에 아테네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데 그때 너 또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37번에 들어가는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137번의 정답을 다 몇 번 하셨습니까? 자, 제가 보니까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정답이 바로 B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8월 달에 엑스포는 말이야 아마도 말이지 2월 달 했던 것보다 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아까 137번 앞에 8월 달에 오는 게 어떠냐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장 삽입은 앞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앞 뒤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서 뒤에 뭐요? I've attached brochure라고 해서 브로셔를 갖다 첨부한다는 얘기죠. 그럼 브로셔를 왜 첨부하겠습니까? 그 브로셔 안에 어떤 거? 그렇죠. information,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브로셔를 하겠죠. 그러면 그 브로셔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죠. 정답 바로 A번 되겠죠. 2,000명의 전문가들이 아마 거기 참석할 거거든. 그 참석하는 사람 너 궁금하지? 그래서 그거 브로셔 갖다가 붙여줄 테니까 그거 한번 봐봐. 그럼 더 많은 정보를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A가 더 가깝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논리 전개 흐름입니다. 마치 보면 8월 달과 2월 달 비교할 것 같지만 만약에 B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정보가 브로셔였으니까 봐라.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38번은 이제 문법 문제가 풀 수 있는데요. 바로 브로셔를 갖다 첨부했다. 이 브로셔가 뭐라고요? 그렇죠. 더 많은 정보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라고 해서 이 뒤에 거는요. 브로셔라는 명사를 꾸미는 그런 형용사 계열이면 참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서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게 몇 번에 있다? 그렇죠.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관계되면서 여러분들 주격을 박아다 버리면서 뒤에 동사가 나오는 정답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35에서 138번 같은 문제는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바로 이제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뭐다? 앞뒤 관계 전체 다 읽어봐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138번 좀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에서 146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도 쭉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왔다? 샵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요거는 바로 문법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144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145번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이고 146번은 뭐 된다? 또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를 제외하고 또 역시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파트 6의 가장 안전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평소에 문제 풀면서 단축할 수 있는 빨리빨리 단축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문제 14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리뷰라고 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해놨는데요. 뭘 평가해놨을까요? 자, my experience with 여기죠. 여기에 여러분들요. 경험이 was not what expected.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보통 불평불만 할 때 보통 많이 쓰죠. 자, 그런데 불평불할 때 처음에는요. 자, 이런 점 좋고 저런 점 좋고 좋아요. But however unfortunately. 그런데 말이지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았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칭찬을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불쾌했다부터 말을 하네요. 굉장히 불쾌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았다. 자, sales associate. 바로 영업 직원이 말이죠. was very polite. 여기 이제 칭찬이 나오죠. 굉장히 polite 하고 그 다음에 he was able to get me a good discount. 또 디스카운트도 주고 이런 얘기죠. 어디요? sandstone brick이라고 해서 우리 사암이죠. 사암. 모래로 만든 돌. 사암 brick이라고 해서 벽돌을 갖다가 사는 데 있어서 말이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디스카운트도 좋았어요. 여기 나오네요. But however unfortunately. 그런데 말이죠. next time 이란 단어 나옵니다. 자, next time이라는 건 다음번이라는 얘기니까 미래적인 표현을 포함하겠죠. 그럼 A, B, C 중에서 여러분들 미래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게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설마 B번 하면 안 됩니다. might have pp는 언제 쓴다? 그렇죠.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아이들은 주로 왜? 바로 가정법이나 잘 쓴다는 얘기죠. 이건 지금 가정해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B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번엔 안 살 거예요 이런 얘기죠. 처음에 왜 안 살까? 좋고 좋았는데. 자, 이제 자세한 거 나옵니다. 자, upon discovering some damage. 손상이 됐군요. 뭔가 망가졌었나 봐요. damage가 된 피스를 갖다 발견하고 나서 I had to go back to their store. 가게 갔습니다. 그런데 I don't think the employee checked. 뭐였습니까? 직원들이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브릭, 벽돌에 뭐를 갖다 체크를 안 했다고요? 깨진 거, 데미지가 된 걸 몰랐으니까 뭐다? 그 상태를 체크 안 했다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트럭에다가 벤에다가 싣기 전에 말이죠. 상태를 갖다 체크 안 하고 그냥 실은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145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 안 했다. 그리고 나서 145번 들어가는 문장, 그다음 of course. 그리고 난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exchange, 교환은 받았지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145번에 들어간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ABCD 문장 삽입에서 말이죠. 아까 금방 풀어봤던 문제는 전체적인 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풀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문장 삽입 또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앞문장과 뒷문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바로 나와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145번처럼 말이죠.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이다라고 해서 푸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과 뒤를 보면서 바로 풀면 참 좋겠지만 안 될 때는 문장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A번부터 가보죠. I decide to accept the full cash refund가 되겠죠. 그래서 나 결정했어요. 뭐? full refund, 전액 환불을 받기로? 아, 근데 지금 보니까 exchange 바꿨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불이라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럼 A번 아니네. 그 다음 B번에 discount was only valid until last week. 지난주까지가 디스카운트 적용됐다? 아니, 지금 디스카운트 내용이 앞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B번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C번에 they were unable to fit inside my vehicle이죠. 내 차량에 잘 안 들어가더라. 만약에 C번이 들어가면요. 이 size라는 의미가 나와야 됩니다. 내 차량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상태를 갖다가 체크를 안 해보고 넣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정답 D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around the third of them. 그 벽돌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뭐가 됐습니까? 내가 사용 안 한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미지 된 건 바꿔주고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가게에서 교환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D번 되겠죠. 근데 이제 얼핏 하다 보면 뭐 익스체인지가 나오니까 뭐 리펀드가 아닐까? 아니죠. 리펀드랑 익스체인지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정답 그래서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46번 갑니다. 그래서 내가 향후에는 말이죠. I will visit, 방문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해요? Let me 다음에 들어가는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갖다가 내가 직접 뭐 하겠다고요? 아까 직원이 뭐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체크를 해보겠다.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 그런 게임에 들어야 되니까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select가 들어간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두 문제 두 집으로 풀어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풀어봤던 문장 삽입 문제랑 지금 푸는 문장 삽입 문제는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는 앞과 뒤의 논리적인 전개를 보면서 풀었지만 이번에는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6 보셨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는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자기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거 갖다 비교하시면서 다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강의 잘 들으셨나요? 화면만 보시더라도 20점이 마구마구 상승하는 시험 직전 RC 20점 올리기 코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강의 파트 5, 6 다음에는요. 시험에 정말로 나오는 라셈의 특별한 토익 대예언이라고 해서 각각 4개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요.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셈이 전하는 토익 대예언 첫 번째는요. 토익이 사랑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형식 되겠죠. 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어떤 게 있다? 비동사, 또 뭐? become 동사, 그 다음 remain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혜성처럼 등장한 동사 prove라는 동사 기억합니다. 이런 아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형용사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형식보다도 더 잘 나오는 토익이 사랑하는 동사 오형식 되겠습니다. 자, 오형식 동사 중에서 이런 동사 있죠. make, find, live, consider, keep. 딤이란 동사, 이런 아이는 바로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오형식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요. 거의 시험에 매달 나오다시피 하는 동사, 바로 이런 동사입니다. 바로 ask, encourage, require, expect, allow, urge. 이런 동사는요. 바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가 되겠고요. 여러 개 된다면 이 아이의 수동태까지도 외워줍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이가 수동태가 되면 be, ask, to 부정사, be, urged, to 부정사, be required to 부정사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요. 토익이 정말로 사랑하는 동사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토익 대예언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동사, 타동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로운 직원들, 모든 신입 직원들이요. 요청 나간다는 얘기죠. 어디요? 바로 meeting on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 날 미팅에 참석하다, 참가하다 둘 다 말이 되겠지만 여기서 정답은 바로 뭐가 된다? 그죠? attend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participate는 participate in이라고 해서 in을 가지는 바로 자동사가 때문이죠. 여기는 바로 목적 바로 나오는 타동사 attend the meeting. 정답 바로 att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benefit, benefit. 얘는 자동사죠. 뭐랑 잘 쓴다? 그죠? benefit fro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llaborate, 협력하는 겁니다. collaborate on, collaborate with가 되겠죠. 자, 그러면 on과 with의 차이는 어디에 협력하면 on, 누구누구와 협력하면 with가 되겠죠. 자, 그 다음 proceed는요. proceed to, proceed with라고 해서 뭔가 나아가다, 진행하다라고 할 때 to나 with를 가집니다. refrain, 아니죠. refrain from이라고 해서 이 아이도 from이란 전치사를 가지는 자,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타동사가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죠. plan, policy, program, system, procedure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행하다, 실행하다라는 염들 동사가 있습니다. 혹시 I로 시작하는 동사 아실까요? 네, 이런 동사죠. implement plan, implement policy, implement program 이런 것들. 자, 이번에는요. title,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어떤 직책이나 어떤 책임을 갖다 떠맡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동사 A로 시작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그죠? assume the title, assume the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이런 동사 잘 쓰인다. 자, 이번에는요. deadline, standards, requirement라고 해서 마감 날짜라든가 기준에 부합하다, 맞추다, 충족시키다라는 혹시 M으로 시작한 동사 있을까요? 네, meet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처럼 동사어휘가 나왔다면 자동사는 전치사랑 타동사는 목적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예언, 동사 시제는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토익 시험의 시제 문제 딱 두 가지. 그 첫 번째로는요. 정말로 토익이 좋아하는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요. 혼자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하고가 따라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있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바로 over 혹은 in, for, during the past, last 기간 명사. 지난 얼마 기간 동안에 걸쳐서라고 할 때요. over, in, for, during. the past, last 기간 명사는 현재 완료 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게 뭐냐면 바로 since가 들어가는 건데요. since. 자, 요거는요. 좀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외웁니다. 어떻게 해요? 현, 완, sin, 과. 아니면 어떻게 외운다고요? sin, 과, 현, 완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현재 완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완료, since 과거가 나오거나 since 과거, 현재 완료가 나와서 좀 더 쉽게 현완 sin과 sin과 현안. 그러면 다음번에 문제 볼 때 좀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익에서 나오는 시제 문제 요거죠. 때, 조건.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때, 조건 같은 이런 접속사가 나온 말이죠. 주절의 시제가 뭐가 나온다? 미래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종속절은요. 종속절은 뭘 쓴다? 그렇죠. 현재를 쓴다라는 바로 법칙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by the time이 때, 조건에 들어가는 때 접속사인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대 토익 시험에서 by the time은 딱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요. 때, 조건, 주절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라고 할지라도 현재 쓴다. 아니면 과거 동사가 나올 때는요. had PP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by the time이 나오면 그 동사가 현재일까, 과거일까 보시면서 주절을 택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요. 예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달 출제되는 수동태 문제. 이 수동태 문제는요. 보는 순간 최저 5점, 최고 20점을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 요거죠. 자, 요 단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팟5 문장 볼 때 뒤를 자꾸 보셔야 됩니다. 왜요? 뒤를 봤는데 말이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가 나온다면 뭐가 답이다? 수동태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BPP 다음에는요. 명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온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요? 네, 4형식, 몇 형식? 5형식. 이런 동사들은요. BPP, 즉 만약에 be given 아니면 be named 나온다 하더라도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달 출제되는 수동태 문제 뭐라고요? 뭘 봐? 뒤를 봐. 뒤를 봤을 때 전치사가 나오냐? 아무것도 없냐? 부사가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 예언 4가지 보셨습니다. 정말로 토익 시험에 나올 만한 거 4가지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